새벽 배송 많이들 쓰고 계시죠? 이제 새벽 배송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 세상에 이르렀습니다. 당장 내일 필요한 거를 오늘 주문하면은 내일 새벽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이 새벽 배송, 컬리가 처음 만든 거란 거 알고 계시나요? 국내 새벽 배송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한때는 유니콘 기업이라 불리면서 기업 가치 4조 원에 이를 정도로 전성기를 누린 적도 있지만 지금 컬리의 상황은 사실 그때만큼은 좋진 않습니다. 뭐 몇몇 언론을 통해서는 위기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컬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적도 있죠. 실제로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이제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우리 위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켓컬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연구소의 김밥입니다. 컬리는요 2015년에 김슬아 대표가 세운 기업입니다. 원래 이분이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유통회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까였어요. 까였는데 그 내용 그대로 창업을 한 게 컬리입니다. 김슬아 대표가 그 당시에는 30대였는데요 30대인 김슬아 대표가 보기에는 자기는 너무 바쁜데 바쁜 주부들이 뭔가 장을 볼 여유도 없고 자기는 장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워낙에 까다로우신 분이라 가지고 장을 한 번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나 이제 상품을 찾기 위해서 마트를 여러 군데를 그냥 순행했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컬리를 런칭했는데 컬리를 런칭하면서 도입한 게 바로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그때 컬리는 샛별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이 샛별 배송을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새벽에 나가기 전에 새벽에 배달이 되면 그거 바로 냉장고에 집어넣고 출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밤에 오면은 출근 시간은 되게 정해져 있지만 사실 퇴근 시간은 불명확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분처럼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는 노동 강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집에 왔을 때 보면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랫동안 방치돼가지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녹아있거나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시들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엔요 새벽에 물류 차량을 빌리는 게 저렴했습니다. 왜냐? 새벽에는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저렴한 거죠. 게다가 교통이 아무래도 차가 밀리지 않으니까 그만큼 운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샛별 배송, 새벽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샛별 배송과 더불어서 컬리만의 상품, 컬리에서만 파는 상품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말 큰 인기를 얻었고 결국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던 때였습니다. 쿠팡도 이제 그냥 소셜 커머스 기업에서 벗어나서 이커머스 기업으로 발전하고 많은 투자를 받아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성장을 추구하던 때였죠. 컬리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고 누적 투자액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1조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그만큼 컬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관하고 있었고 그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던 거죠. 그 덕분에 이제 컬리도 2021년에는 기업 가치 4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이 컬리가 이제 특히나 코로나 때 정말 엄청난 특수를 누렸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코로나 때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서 쇼핑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커머스의 진짜 최대 호황기였거든요. 모든 소비자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다 보니까 컬리 같은 기업들도 매출이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였죠. 바로 그 덕분에 기업 가치 4조 원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쿠팡이 했던 것처럼 컬리도 상장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상장이 이루어지진 못했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건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통일 안 된 게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요. 이게 국내 상장이다 아니면 미국 상장이다 이거 가지고 빨리빨리 정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국내 상장을 한다는 얘기 나왔다 미국 상장한 얘기 나왔다 어느 쪽에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준비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자, 컬리가 상장을 추진할 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영향엔요 사실 김슬아 대표의 지분 문제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다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들어간 단가가 다 다릅니다. 들어간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어디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냐로 의견이 갈리게 돼 있어요. 서로 의견이 갈리고 사공이 많은 상황이에요. 사공이 많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딱 강력하게 추진하기 힘들죠. 왜냐면 재무적 투자들, 지분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입김이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김슬아 대표의 지분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입김이 약한 거고요. 그러면서 22년에 이제 붐이 가라앉고 나서 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컬리가 직격탄을 입은 거죠. 그때는 이제 투자 기관들도 투자 자금을 점점 더 훨씬 더 전부 다 꼼꼼하게 세심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자금 모집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컬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전에 주식시장이 붐이었을 때는 IPO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리고 가치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쿠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쿠팡 같은 경우는 상장할 때 10조로 자기네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장을 했고요. 그 10조를 배경으로 컬리도 우리는 그럼 4조 원 정도는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호황기가 지나고 났으니까 그 가치로는 상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장을 그 가격대로 못하면요, 투자한 기업들이 손해를 봐요. 비상장 기업의 투자 가치란 건요, 이게 딱 깔끔하게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투자 기관이 봤을 때 얘네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분을 하는데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이 지분에서 이 정도 가격을 매긴다. 거기에서 투자 금액을 밀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러니까 4조 원으로 평가를 받던 거는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이 4조 원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지분을 이제 인수하고 거기 투자금을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장할 때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조라고 얘기를 해도요, 인정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뭐 시장이 훨씬 더 좋고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뭐 투자에 좀 더 열려 있다, 그러면은 4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평가받을 수도 있죠. 뭐 상장 직후에 이제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컬리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문제였죠. 안개 더 투자 시장 자체가 얼어붙는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은 바로 경쟁사인 쿠팡이죠. 쿠팡이 워낙 이제 뭐 온라인 이커머스 유통에서 워낙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쿠팡도 새벽 배송 시장이 커진 걸 보고 빠르게 로켓 배송을 도입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차별화된 컬리만의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컬리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 배송을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이것도 쿠팡에서 로켓 프레쉬를 발표하면서 컬리만의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컬리만의 이제 상품 입점이란 것들도 있긴 한데요, 이건 굉장히 소비자 풀이 좁거든요. 이커머스는요, 그 특성상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대중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려면 그만큼 대중적인 상품을 취급해야 되는 건데, 대중적인 상품을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경쟁사인 쿠팡하고 너무 비교가 된 거죠. 컬리가 싼 곳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컬리 이용한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불만을 얘기해보면요, 상품의 질은 확실히 좋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가격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 가격 고려하지 않고 나는 좋은 품질이 우선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기업의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사실 컬리가 뷰티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컬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새벽에 딱 한 번 배송했었습니다. 딱 한 번 차량으로 배송을 한다는 건요, 그 안에 최대한의 많은 물품을 넣어놔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비용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이려면 결국 그 배송 차량 한 번 운행할 때 그 안에다가 최대한 많은 상품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매출을 늘리고 이 적재 효율을 높이려면은 부피는 작고 가격은 비싼 상품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코스메틱, 뷰티 상품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니 신선식품을 주로 취급하던 컬리가 왜 뷰티 상품을 취급하지? 가지고 굉장히 뜬금없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리가 안 좋은 상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컬리의 시장 지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컬리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높고 좀 여유로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비율을 끌고 가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뭔가 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도 영향이 있었죠. 티몬 위메프 사태의 본질 같은 경우는 결국 판매자들한테 줘야 될 판매 대금, 이건 사실 기업에 있어서는 채무로 잡힙니다. 채무로 잡히는데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늦게 지급했어요. 보통 한 30일 정도? 길어도 50일 정도 가는 거를 막 70일 넘게 막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이 70일 넘게 지연하면은 70일 동안 그 판매 대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 하더라도 그 기간이 70일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가적인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는 이걸 최대한 길게 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용을 해버렸다는 거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판매 대금 정산일을 현행 70일에서 이제 20일까지로 줄이는 방안이 발표됐고 시행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이커머스 업체로 지적되는 곳이 바로 컬리입니다. 컬리 같은 경우도 대금 지급이 빠르지는 않은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에게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거대해진 상황이라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냥 빨리 줘버리고 전부 다 이익을 좀 덜 버는 정도가 될 테니까요. 근데 컬리는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게 될 거란 거죠. 그만큼 70일, 그만큼 장기간 동안 자금을 유용할 수 있던, 뭔가 활용할 수 있던 자금을 이제는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컬리는 흑자 전환에는 성공한 상황입니다. 현재 2분기 연속 흑자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위기는 견뎠고
다시 이제 플러스 될 일만 남았다. 컬리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 보여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컬리 부도 위기설은 좀 과하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 시각들도 존재하고요. 그렇게 망할 회사는 아니란 거죠. 저도 망한 것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기업이 망한다 아닌다는 정말 뚜껑을 따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 버렸죠. 커머스 기업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 적자가 또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자라지만 또 적자로 바뀐다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다시 IPO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IPO를 추진하려다 잘 안 된 이유가 이렇게 적자가 큰 기업이, 게다가 시장 지배력도 높지 않은 기업이 IPO를 추진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독자적으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은 충분히 상장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O 얘기가 다시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이래저래 말은 많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걸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그리고 흑자의 폭을 점점 더 늘려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적자로 고꾸라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컬리라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확실한 건 현재 컬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란 겁니다. 물론 현재 이제 물류센터를 더 늘리면서 배송 효율도 높이고 계속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잘 된다면은 컬리는 계속 생존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은 뭐 다시 한번 위기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2010년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마켓 컬리, 즉 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컬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